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24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엔비디아, 아마존, 테슬라,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 다운 트렌드 라인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까지 이 밑에 366.78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 사이에 이 두 개의 379.79, 366.78 라인 사이에서 장이 펼쳐질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과연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 여기에 트리플 저항 지지선이 있어서 쉽게 내려오기 어려울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월요일에 살짝 올라가면서 화요일까지는 지난주 목요일에 고점을 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장이었다가 수요일에 다운트렌드 라인을 일시적으로 뚫었지만 그리고 갭 상승이 있었죠. 그리고 뚫었지만 다시 빠져서 내려와서 이 안쪽으로 들어왔고 다시 목요일에 상승을 트라이 했지만 다운트렌드 라인에 저항에 부딪혀서 못했고 금요일 날 갭상승으로 다운트렌드 라인 뚫었지만 올라가다가 그렇게 이 전에 있던 수요일 고점 뚫지 못하고 거의 도지 만들면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뭐 볼라틸리티도 수요일 말고는 크게 뜨지 않았고 그래서 이 다운트렌드 라인에 아직도 걸쳐 있는 모양새죠. 그래서 이 다운트렌드 라인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운트렌드 라인 위쪽에서 장이 형성되었었기 때문에 이제 이 다운트렌드 라인이 깨져서 위쪽으로 컨펌이 돼서 계속 상승 모멘텀을 뭐 작지만 크기는 약하지만 세기는 약하지만 이렇게 되는 뭐 이 정도 되는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렇게 가게 되면 379.79 갈 수 있을까 뭐 그런 정도인데 뭐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여기 수요일이죠. 수요일 고점 뚫어야 되고 지난주에 지난주 수요일 고점도 뚫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379.79까지 가는 게 녹록치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또 다운트렌드가 돼서 내려올 것 같지도 않죠. 뭐 여기서 지금 계속 크게 봐서 379.79랑 366.78이지 366.78이랑 지금 있는 374. 뭐 375 정도 되는 이 정도 라인에서 지금 계속 2주째 거의 2주 반 정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379.79랑 366.78 사이에서 장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렇게 많이 안 움직였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장이 형성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드렸었는지 보시고 이번 주 그 동영상을 보시는 것도 아니면 두 개를 이렇게 양쪽으로 틀어놓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 그때는 그렇게 얘기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을 비교를 하시면 좀 더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화요일 애플이 볼까요? 애플이고요. 애플은 지난주에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지 두 개 만들면서 장이 끝난 상황이었는데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래서 194.48 라인까지 내려와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도지 만들고 화요일에 양봉 만들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고 수요일 빠지고 목요일도 빠지고 금요일도 빠져서 결국은 이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걸치고 여기서도 살짝 걸쳤죠? 네, 걸쳤습니다. 걸치고 아직 컨펌이 된 상황이 아니라서 하지만 볼라틸리티도 나름 나쁘지 않았고 계속 음봉 만들었고 이렇게 플럭츄에이트 하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계속 내려오는 모양새.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다운트렌드 라인 하나 그려줄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그릴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당장은. 네, 그래서 이 198.23 라인을 이게 지금 거의 역사적 고점이죠. 역사적 고점을
한번 뚫기는 했지만, 그래서 역사적 고점이 이걸로 바뀌었지만 다시 주저앉아서 오히려 그 전주 오름세를 시작하기 전까지 빠져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게 컨펌이 되면 올라가서 이제 내려오는 여기에서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브레이킹 한 걸로 컨펌이 되면 좀 더 빠져 내려와서 190.69까지도 갈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내려오는 모양새나 뭐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었던 거에 대해서 반락을 하는 거라면 그 리액션이 그렇게 지속될 확률이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이 두 개의 패러렐 채널 같은 느낌의 이 움직임이 일단 브레이킹이 된 거라서 이 업트렌드 라인이 다운으로 전환되는 이 의미보다는 이 채널 형태의 그 모양, 그 움직임을 벗어났다는 데 의미가 있어서 조금 더 다운 트렌드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뭐 그냥 느낌인데 이거 느낌입니다. 테크 어널리시스 아니고 190.69까지만 내려와도 많이 내려오는 게 아닐까. 여기서 다시 치고 올라가거나 뭐 이렇게 그 198.23 아니면 새로 만들어진 이 레벨 여기 몇이었죠? 199.62 라인에 색깔도 바꿀까요? 파란색으로 199.62 이 라인과 190.69 라인 이 사이에서 그 횡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브레이킹 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계속 밀고 내려가거나 하기 어려워 보이고, 이쯤에서 반전해서 이렇게 되거나, 그 근거는 189.92, 190.69 이 사이 여기에서 굉장히 머물면서 뚫고 올라간 그런 움직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지지받고 강하게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그것도 테크라면 테크인데,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안쪽에서 벌어질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알파벳 보겠습니다. 알파벳을 보시면 지난주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뭐 살짝 가리고 보여드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고 다시 여기서 올라왔다가 다시 밀려 내려온 상황이고, 그 주에 지난주에 그 전전주에 확 치고 올라갔었던 게 확 빠져 내려오면서 여기서 레인지 무브를 했었죠. 133.74, 131.05.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갈 확률이 높다고 봤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올라갔다가 반락했고 다시 트라이 했지만 뚫지 못하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 좀 더 가능성이 컸었는데, 월요일에 JP 모건이 2024년에 주목해야 될 그 테크주로서 알파벳이랑 아마존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이랑 아마존 주식이 테크건 뭐건 다른 분위기랑 전혀 다르게 훅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연속 5일 동안 치고 올라가서 결국 전고점까지 닿아버리는, 물론 이제 수요일 날 거기 닿았다가 다시 빠져내려왔지만 목요일 금요일 다시 그 갭을 다시 채우는 이런 정도의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보셨으면 이거 많이 틀렸네라고 하시겠지만, 뭐 제가 JP 모건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식의 강력한 리포트를 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테크에서 분석된 대로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튀어 올라갈 수 있으니까 항상 그 뉴스를 주목하시고, 뉴스에서 2024년에 주목할 만한 테크주는 알파벳이랑 아마존이랑 우버도 했었죠. 저는 우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 상식과는 좀 먼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다 나름 그 애널리스트들이 이유가 있었겠죠. 뭐 제가 그 리포트 읽진 않았는데, 하여간 그래서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고요. 치고 올라갔지만 보시다시피 전고점에 걸쳐 있고, 뭐 이게 역사적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이 포인트가
걸려서 두 번이나 저항선으로 작용했다는 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알파벳은 일단은 더 밀리고 시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워낙 일주일 동안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주봉을 보시면 희한하게 희한한 그림을 보이고 있겠죠. 이렇게. 예, 주봉은 이렇게 훅 치고 올라간 걸로 보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아마도 저항을 받아서 이 아래쪽에서 장이 형성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파벳은 이 정도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엔비디아 보겠습니다. 네, 엔비디아도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었죠. 이 포인트가 여기 위에 있었던 포인트랑 뭐 잘 맞아 떨어지고 했었던 거. 이게 특히 61.8 라인이 이 61.8 라인에 맞아 떨어져서 여기서 확실하게 지지받고 올라갔었던 얘기 지지난주에 했었고, 그 다음에 1에 해당되는 여기까지 돌달을 해서 도지를 만들면서 살짝 위로 치고 올라가는 정도로 해서 과연 502.66이 뚫릴 수 있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저항선으로 쓰일 것 같고 이 500을 과연 넘는 게 맞느냐라는 이야기 여러 번 드렸었던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런데 월요일날 시작하자마자 바로 치고 올라갔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아마존도 뭐 AWS, 뭐 구글도 그런 관련되어 있는 인터넷 관련된 그 비즈니스 거기에 당연히 두 회사 다 AI에 관련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분들이 좀 있었던 모양이죠. 하지만 역시 트레이더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대로 엔비디아 500은 오바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빠지고 수요일 날은 이 그린 라인까지 빠졌죠. 이 그린 라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1에 해당되는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이 두 개의 그린 라인 레인지를 그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린 라인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고 다시 목요일, 금요일 날 올라갔지만 보시다시피 살짝 다운 트렌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뭐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인지는 봐야 되겠죠. 뭐 여기서 지금 이 레인지에서 사이드 무브, 레인지 무브 하는 걸로 해서 새로운 레인지가 이 61.8% 라인에서 형성됐다고 하면 뭐 여기서 이렇게 다시 레인지를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463.79죠. 463.79 그냥 맞춰 놓겠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463.79라고 한다면 이 레인지 안에서 아니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이거군요. 450.37이군요. 450.37 37에 해당되는 이 레인지에서 움직이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된다면 여기서 내려와서 이 그린 라인까지 다시 깨지면서 450.37 여기까지부터 새로운 레인지를 만들 가능성도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밀려 올라갔지만 그래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되면은 이 옆에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도 뭐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또 지지받고 이렇게 위쪽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뭐 느낌 봐서는 이게 깨질 확률이 좀 더 높다고 봐야 되겠죠. 요것도 그러면 만들어 놓을까요? 450.10하고 10하고 여기에 458.30 이 정도로 본다면 이 안쪽에서 여기서 지지받고 이 안쪽으로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레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파란색 두 개와 이 그린 라인과 이 파란색 라인 여기 안에서 일시적인 레인지 무브가 있다가 얘가 브레이킹 돼서 내려오면 파란색까지 내려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이 파란색에서 뚫릴 것인지 저항받을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지금 503번 트라이 했습니다.
세 번 트라이 했는데 일단 밀려 내려왔고 아직은 이 위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500이 강력하다, 450.37 세다, 480.88도 지금 새로운 레인지를 만들려고 한다. 이 세 개의 프라이스 레벨을 주목하시고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도 조금 있다. 하지만 레인지 무브에서 이런 트렌드 라인은 크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는 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좀 보여야 되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새로운 레인지를 만들기 때문에 레인지가 새로 만들어졌을 때 첫 번째 트렌드 라인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도 전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서 4개의 프라이스 레벨 하나, 둘, 셋, 넷 뭐 3개의 프라이스 레벨과 하나의 트렌드 라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걸 가지고서 엔비디아는 트레이딩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레인지 그리고 떨어져 내려온다면은 파란색 레인지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볼게요. 아마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JP모건에서 나온 그 리포트 때문에 과연 얘가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 패러렐 프라이스 채널에 어떻게 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여기서 저항을 박았고, 이 트렌드 라인의 각도가 여기서도 맞아떨어졌고, 이 밑에서도 맞아떨어지는 이 각도가 중요하다. 이 기울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서 올라가서 이 트렌드 라인을 뚫고 올라갔죠. 월요일에 바로 애널리스트 리포트 때문에. 그리고 나서 화요일, 수요일은 빠졌습니다. 빠지는 과정에서 이 위에 고점들이 또 기가 막히게 이 트렌드 라인의 각도를 따라서 올라갔죠.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이 정도 된다고 보고요. 이 정도 된다고 보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살짝 조금 어저스트를 얘를 움직이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각도가 계속 유지됐었죠. 고점이. 그리고 이 밑에서도 이게 딱 맞아떨어지진 않았지만 올라가는 느낌의 새로운 패러렐 채널 같은 느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를 하면 어떻게 보면 애널리스트 리포트 때문이니까 매크로처럼 어떤 그 테크적인 걸로 움직인 게 아닌 월요일 움직임이 있었어도 그 안에서 각도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걸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하지만 내려왔을 때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 두 점에 연결되어 있는 이 각도에 또 저항받았다는 거, 도지가 났지만 두 개의 이틀 동안 도지가 나면서도 위아래의 끝선에 어떤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트렌드 라인과 이 위에 미리 그려놨었던 패러렐 채널이 지지선 저항선으로 쓰였다는 거, 그리고 여기도 지지선 저항선으로, 여기선 저항선으로 쓰였죠. 저항선으로 쓰였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의미가 있고, 여기 새롭게 여기에 있는 화요일 저점이 금요일에도 저점으로 사용돼서 무슨 새로운 프라이스 레벨로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직은 두고 봐야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 레벨이 한 3번, 2번, 3번 더 지켜진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프라이스 레벨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필요도 있겠죠. 여기 이전에 그거에 관련된 무슨 레벨이 있었나?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패러렐 채널, 오늘 그린 얘 말고 이거 지워도 되겠죠? 다들 이해하셨으면 일단 지우겠습니다. 이 패러렐 채널을 유지를 하면서 이 안에서 이렇게 상승을 계속 이어나갈 확률이 높겠죠.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일단 그 투자자들이 아마존과 알파벳에 대한 신뢰는 한동안 지켜진다고 봐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더 상승할 여력이 남아있다. 그래서 이 각도를 따라서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면서
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아래 위로 플럭츄레이트 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기대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은 그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엔 테슬라죠. 테슬라 차트. 지난주에 말씀드린 테슬라 차트는 여기에서 여기를 뚫고 올라갔죠. 그리고 나서 255.16 라인까지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서 지난주에 이 삼각형, 그 전주에 말씀드렸던 게 이 삼각형 안쪽에서 내려갈 건지 올라갈 건지 그 결정을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내려갈 것 같다가 그 다음날 내려갈 것 같다가 다시 양봉 만들면서 안쪽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13일 수요일 장이 끝났고 목요일에 치고 올라갔고 금요일에 컨펌이 돼서 이 다운트렌드 라인은 브레이킹 된 걸로 했지만 255.16 라인까지는 가지 못했다. 과연 이걸 뚫고 여기까지 달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의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역시 이 255.16 라인과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의 삼각형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255.16 라인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내내 다 걸쳐 있죠. 이 얘기는 여기서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정확한 저항은 아니지만.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는 기준금리 인하의 혜택을 보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255.16 라인에 막혀 있는데 여기를 뚫고 올라갈 수 있으려면 이 다운트렌드 라인 삼각형을 다시 뚫고 올라가야 되고 거기에 264.21 바로 위에 266.67 팔슬라 라인이 있습니다. 팔슬라 라인까지 일단 닫고 뚫고 올라가면 뭐 더 올라갈 여지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이 레인지에서 막혀 있는 게 거의 반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 핑크색 라인 쉽게 뚫기 어려워 보이고요. 거기까지 닿는다고 해도 가기 전에 요 하늘색 팔슬라 라인 뚫어야 되고 팔슬라 라인의 상한선이라고 거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게 되면 이 밑에서 올라가는 이 업트렌드 라인을 과연 어느 시점에서 브레이킹을 할 것인가. 당장 다음 주 많이들 휴가를 떠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브레이킹을 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 신년에 이 업트렌드 라인이 닿는 시점이 1월 10일이니까 그때 다시 아래로 브레이킹을 할 것인가 아니면 따라서 계속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팔슬라 라인 끝나고 이 핑크색 넘고 구슬라까지 갈 것인가 좀 저는 확률이 좀 떨어진다고 보죠. 그리고 이 255.16 라인 강하고 팔슬라 라인 강해서 뭐 60대 40 정도로 방향을 바꾸는 게 더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테슬라는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255.16 강하고 팔슬라 라인 강하다 정도, 다운트렌드 라인도 의외로 강합니다. 여기서 한번 뚫렸지만 여기에서도 맞았다가 뚫려서 내려왔다가 바로 밀려 내려왔었어요. 이게 정말 오래된 굉장히 중요한 다운트렌드 라인입니다. 이거 뚫기 쉽지 않습니다.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째 트라이를 했는데도 안 뚫렸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255.16 이 두 개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선 밀려 내려오는 걸로 보는 게 좀 더 타당해 보입니다. 테슬라는 그 정도로 그래서 다음 주 트레이딩 지나고 아마 신년에 방향을 좀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 보면 메타도 그 JP 모건 쪽은 아니지만 애널리스트들이 메타에 대한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운트렌드 라인에서 과연 이게 뚫릴 것이냐 했는데 바로 그 위에서 시작을 해버렸죠. 갭상승으로. 그래서 메타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일단 치고 올라갔고 치고 올라가면서 이 위에 있는 이 포인트를 여기에 있는 이 전고점을 찍어서 여기까지 닿을 것인가 라는 것을 봤죠.
지난주에는 없었었던 프라이스 레벨입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역시나 여기에서 저항받고 밀렸고요. 수요일 날도 트라이를 했다가 오히려 확 밀려서 도지를 만들면서 많이 밀렸지만 다시 목요일 날 트라이 했고 금요일도 트라이는 했지만 뚫치는 결국은 그 컨펌을 못하고 여기에서 3일 동안 4일 동안이죠. 거의 4일 동안 저항을 받은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셨다시피 메타는 이 기울기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 기울기에 따라서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 있고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도 여기에서 계속 지지받고 올라갈 확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시면 이 각도가 여기에서 이 정도 유지되는 각도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이런 각도를 보시면 이 각도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는 각도입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있는 거 지금 뭐 다시 나중에 그리면 되니까 이거를 다시 수정하는 걸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따라 올라갔었던 이 각도를 계속 유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다 이렇게 대볼까요? 여기에 대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 느낌이 지난 4일 동안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느껴지시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도 뭐 여기에서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그대로 이 각도가 살아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이런 걸 고려를 하시면 이게 그냥 그 353.83에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온다고 해도 여기에 확실한 지지선이 있고 올라가게 된다면 뭐 계속 오픈돼 있죠. 이 위에까지. 그리고 이 각도를 따라서 여기에 굉장히 강력한 저항선이 있다는 거. 그래서 거기까지는 계속 잘 올라갈 수 있고 그 사이에 지지저항선도 따로 뭐 이 정도에 있는 것들 만약에 이게 올라간다면 하나씩 그려줄 수 있지만 그렇게 많이 강력해 보이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까지 가야 377.98, 378까지는 가야 뭐 저항할 수 있는 포인트, 프라이스 레벨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더 계속 밀려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밀려서 내려온다고 해도 쭉 빠져서 내려오진 않는다. 장 자체는 굉장히 가볍게 올라가는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메타는. 테크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지금 저항을 3일 동안 거의 4일 동안 받았지만 내려온다고 해도 쉽게 내려오지 못하고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갈 확률이 더 높다. 메타는 좀 좋은 장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갑자기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저녁이니까 이제 영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아침인데 라이브 방송 준비를 하고 있고요. 뭐 질문 올려주신 것들 몇 개 봤는데 뭐 그것들 다 그때 시간 맞춰서 하는 걸로 하고 앞부분에는 전에 동영상에서 말씀드리지 못했었던 것들 몇 가지 제가 기억나는 것들 모아서 살짝 한 30분 정도 먼저 그 교육적인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발표 뭐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 실시간 질문과 미리 올려주신 질문들 이런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1시간이 될지 2시간이 될지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단 7시에 시작하는 걸로 할 테니까 뭐 참석 못 하시는 분들, 라이브 참석 못 하시는 분들도 그대로 동영상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미리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라이브 방송 중에 해놓을 테니까 나중에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동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라이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